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저의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고 언론인 여러분의 질문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며 2024년 7월 25일 송영길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현직 대통령을 고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간에 나라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을 가능하면 도와주고자 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기본적인 심성일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사명과 직무를 망각하고 국가와 국민의 기대를 배신하고 저버리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161명, 자살하신 두 분을 합해서 161명입니다. 161명의 젊은이가 변고를 나간 이태원 참사가 이번 수해 피해 때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고 위험에 대한 사전 신고와 경보가 무시되었습니다. 사고가 난 이후에도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들과 국민의 가슴을 후벼파는 2차 가해 망언들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그 부인은 제2의 라스푸틴이라고 불리는 요승 같은 자에게 중요한 국정 판단을 의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국내는 물론 해외 언론에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제국의 멸망을 촉진시켰던 라스푸틴의 악몽이 떠오릅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대통령이 자기 나라와 국민보다 일본의 총리처럼 행동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앞에서는 한없이 공손하고 웃고 노래도 부르던 대통령이 국민과 공무원들에게는 쌍심지를 펴고 화를 벌컥벌컥 내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에 대해서는 욕을 하면 안 되고 한국 국회는 욕해도 되는 양 행동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군사협력 강화로 불필요하게 러시아, 중국을 군사적 적대국으로 몰아가고 남북관계는 최악이 되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고조와 핵전쟁의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무능한 정권과 국민의힘에 나라의 운명을 맡길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분노와 실망이 임계점을 향해 끓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하에서 국민이 존중 배려받고 있다는 느낌이 없어졌습니다. 국민을 마치 하급차처럼 취급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국민이 잠재적 범죄 피의자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고관 대작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애꿎은 하급직 공무원들만 다그치는 유체 이탈 정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대통령실 변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바른말을 하는 국회의원은 안 보이고 간신들만 넘쳐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에 대한 용비어천가는 낯뜨고 보기가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경기가 안 좋아 못 살겠다는 국민의 원성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대통령 처가의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와 대통령 장모의 법정 구속을 보면서 춘향전에서 탐관오리 변학도의 학정에 암행어사 출두를 기다리는 백성들처럼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을 향해 끓고 있습니다. 국민의 통합이 붕괴되고 공정과 형평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 대통령이든 당선된 순간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도 통합해서 나라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상식을 뒤엎었습니다. 자신을 수차례 죽이려 했던 박정희 대통령을 용서하고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협력하고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던 전두환조차도 용서하면서 국민 통합을 했던 김대중 대통령을 생각합니다. 2002년 당시 800억이 넘는 불법 대선 자금 차떼기를 주도했던 이회창 후보를 기소조차 하지 않았던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0.73%라는 근소한 차이로 졌지만 깨끗하게 승복하고 승리를 축하해준 이재명 후보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2년 전 전당대회 돈봉투 논란 녹취록을 기초로 별건 수사를 통해 저 송영길을 올가매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반부패 수사부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1, 2, 3부가 민주당 전현직 대표를 수사하는 데 올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차고 넘치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소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수십억의 국가 예산을 업무 추진비가 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활비라는 명목으로 쌈짓돈처럼 영수증도 제대로 없이 사용했습니다. 검찰 조직을 사실상 사조직으로 관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이 되는데 활용했다는 의혹이 큽니다. 이는 사실상 사전선거운동 비용이라 할 것입니다. 2017년 특수부 검사들 특활비 돈봉투 사건과 이번에 밝혀진 윤석열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을 보면서 이것은 사실상 업무상 횡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예산을 돈봉투로 나누어 횡령한 사람들이 전당대회 돈봉투 논란으로 저의 주변 사람들을 50회 이상 소환조사 압수수색하는 것을 보고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의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후보가 낙선한 후보를 선거법으로 기소한 사례는 처음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역시 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대통령 장모 항소심 법정 구속 유죄 선고를 통해 장모가 남에게 손해를 끼친 적이 없고 오히려 사기를 당했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공조직을 이용해 장모 사건 대응 문건을 만들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을 옹호하는 수많은 허위사실 유포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던 선배 윤석열 검찰총장을 벤치마킹해야 합니다. 비록 대통령직에 있는 동안 불소추 특권이 있다고 할지라도 수사는 진행되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었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총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도 수사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자신을 검찰총장으로 파격 발탁해준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에 저는 대한민국이 봉건 왕조 시대가 아닌 민주공화국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의 범법 행위 역시 엄정하게 수사되어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에 입각하여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국민의힘이나 극우단체들이 고발하면 빛의 속도로 출국 금지와 압수수색을 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고발하면 검찰 캐비넷에 처박아 놓고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공권력이 아니라 사적인 조직폭력이라 할 것입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이원석 검찰총장과 송경호 서울지검장은 살아있는 권력도 과감하게 수사했던 선배 서울중앙지검장이자 선배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전례를 충실하게 벤치마킹해서 엄정한 수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직에 물러나 불소추 특권이 종료되는 순간 기소될 수 있도록 충실한 수사를 하여 헌법적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가 간단한 입장을 말씀드렸고 언론인 여러분께서 질문하실 사항 있으면 답변하겠습니다. 네, 오늘 대통령 장모 그 선고와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당법 위반으로 고발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오늘 고발 취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본부 상임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사실상 저는 선거가 우리가 졌기 때문에 진 사람이 사실 당선된 사람을 상대로 선거법 위반 고소하는 게 일반 관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선된 사람은 당선이 됐으니까 진 사람을 고소했던 것도 취하하는 게 관례 아닙니까? 오세훈 시장께서도 제가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을 때 저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했다가 내가 취하해달라고 그러니까 바로 취하했어요. 이긴 사람이 아량을 베풀어 통합을 하는 게 상례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 같은 데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바이든 대통령에게 졌는데 그거를 승복하지 않고 그 지지자들이 미국 국회의사당을 점거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0.73%라는 아주 미세한 차이로 졌지만 한마디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바로 그날 저녁 승복한다.
저도 승복한다고 발표했고 이재명 후보께서도 승복한다, 윤석열 후보 당선을 축하드린다 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당선된 대통령이 떨어진 후보를 고발해서 기소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외국의 헌정사에서 찾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 당선된 대통령이 통합을 해야 되는데 진 사람을 고발해서, 그래서 제가 그때 당대표로 계속 있었다면 당연히 고발을 제가 했을 텐데, 아시다시피 대통령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바로 제가 그 다음날 사표를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고발을 마무리를 못했어요. 사실 제가, 그런데 나중에 이재명 후보가 기소돼서 재판을 받는 거 보고 이건 아니라 싶었습니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그러면 나도 고발을 해야 되겠다. 내가 당대표였으면 당연히 해야 될 임무를 내가 사표를 해서 못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공소시효가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3월 9일날 대선이 끝났잖아요. 작년에 5월 9일날 대통령 취임을 했으니까 공선법 공소시효가 6개월이면 2개월만 지나고 4개월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현재 따라서 대통령이 물러나면 4개월 이내에 수사 기소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발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발 사안은, 고발장은 내일 저희가 언론인 여러분께 공개하려고 그러는데요. 주요 내용이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의정부 지원 합의부에서 법정 구속이 됐는데 징역 1년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그 말은 우리나라가 비록 대법원에 상고를 했지만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됐음을 의미합니다. 사실상. 그렇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원이 장모가 사문서를 위조하고 법원에 딱을 제출해서 위조 사문서를 행사한 범죄행위, 부동산 명의신탁 투기가 확정적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대통령실은 윤석열 본인이 그동안 거짓말했던 것에 대한 반성을 하고 국민에게 사과를 하는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근데 상식이 무너져서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고발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사건이 아시다시피 버노스 도이치모터스 공범들이 기소돼서 1심에 실형이 나왔습니다. 근데 아직도 수사를 하고 있지 않는데 이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대선 기간 동안에 많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증권 전문가 이 씨한테 위탁해서 관여한 바가 없다고 그랬지만 수차례 통화 기록이 발견이 됐고, 김건희 여사 3개 계좌를 통해 48건의 통정 허위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에 대해 이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당이 작년에 고발을 했지만 다시 한번 추가된 사실로 제가 두 번째 고발을 했고, 세 번째는 아시다시피 정당 개입 사건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저 송영길 돈봉투 관련 사건을 수사하면서 뭐라 그랬냐,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한 민주주의와 법질서 위반 행위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는 반론을 어떻게 했느냐, 물론 이런 것도 점검해야 되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당을 사실상 지배하고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훨씬 더 정당의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행위다,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노골적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개입을 해서 아예 유승민을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100% 당원 투표로 당대표 경선 룰을 바꿔버렸습니다. 누가 봐도 그런 대통령실의 요청을 국민의힘 지도부가 수용해서 경선 룰을 바꿔버려서 유승민 출마를 사전에 공세를 했고, 아예 이준석은 징계위원회에서 아예 참석도 못하게 했고, 그 다음에 나경원은 대통령 직속 저출산 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을 해고시킴으로써 아예 출마 자체를 공세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 때 제가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제가 당대표 출마한다 그럴 때 저를 해고시키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가 출마한다고 이야기하고 사임을 하고 나서 제가 당대표 경선에 나갔던 것입니다. 이화 표기했을 때 나경원을 부위원장을 해임시킨 것은 노골적인 정당 내부 선거의 개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뿐만 아니라
안철수 후보를 저격한 수많은 대통령실의 논평들을 비롯해서 사실상 김기현 후보를 지지하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직간접적으로 표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승민 의원이나 이현주 전 의원이 뭐라 그랬냐, 차라리 대통령 임명하지 몰라 이런 선거를 치르느냐라는 볼멘 소리가 나올 정도로 노골적인 정당 활동에 개입이 있었기에 정당법 위반, 국가공무법 위반, 공서법 위반으로 세 번째 고소 사실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는 특수활동비입니다. 292억에 대한 특수활동비, 그중에 거의 반에 가까운 146억을 검찰총장이 주도해서 썼다는데 영수증도 하나도 없이 마음대로 갖다 썼습니다. 현찰로 썼습니다. 거의 한 달에 10억 정도의 특활비가 나간 것입니다. 29개월 동안 272억이 소모되었습니다.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기획재정부가 뭐라고 정의를 했느냐, 기밀이 요구되는 정보나 수사 그리고 이에 준하는 외교, 안보, 경호활동에 국정수행에 필요한 경비라고 기재부가 특활비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넘처럼 떡갈라 먹듯이 정기적으로 나눠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뻐하는 검사, 자기가 관심 있는 수사 자료라고 몰래 특활비를 자기 용돈처럼 줄 수 있는 돈이 아닌 것입니다. 이건 국민의 피 같은, 한동훈 장관이 강조하는 국민의 피로 만든 혈세가 아니겠습니까? 이미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2018년도에 국정원 특활비를 수사해서 국정원 직원들을 다 구속 기소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도 국정원 특활비를 받았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가 되었습니다. 자기들은 전 정권에 대한 특활비 사용해가지고 다 구속 기소를 했으면서 자기들은 특활비를 이렇게 써먹고 2년 전에 전당대에 있었던 거 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피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부산 횟집 식사비, 그리고 최근에 윤석열 총장이 식사했던 회식비 식당 이름도 다 가리고 영수증을 제출했는데, 저 송영길을 잡아보려고 여의도에 있는 식당을 다 뒤져서 저를 지지했던 분들이 나를 격려차 왔다가 저 선거 캠프에 있는 직원들 밥 사준 것까지 다 조사해서 지금 매일매일 검찰에서 소환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선거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은 대의원도 아닌 사람이 많습니다. 선거권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점심 때 와서 격려차 밥 사준 거를 이렇게 수사하는 이 검찰이 자기들은 292억의 국민의 혈세를 떡값처럼 나눠 먹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때 국정원의 특활비 남용을 무슨 죄를 적용했느냐, 업무상 횡령을 적용했습니다. 이게 5억이 넘어가면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법인데 특경법 위반, 그리고 뇌물죄까지 적용했습니다. 뇌물죄, 국고손실죄, 이거를 적용해서 국정원 특활비 유용을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기소했던 것입니다. 같은 논리로 저는 이 특활비 이 사용에 대해서 업무상 횡령, 거기에 일정 액수 5억 10억이 넘어간 액수이기 때문에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법을 적용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고발이 그 네 가지입니다. 김건희 장모, 최은순, 김건희 씨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공선법 위반, 정당 개입, 국민의힘 전당대 개입 정당법 위반, 특활비, 특경법 위반, 이 네 가지로 제가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찰 수사 관련해서 안 여쭤볼 수가 없어가지고 네네. 최근에 이제 대표님 전 보좌관이었던 분이 구속됐어요. 네네. 여전히 돈봉투 살포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고 계시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박영수 전 보좌관이 현재 구속돼서 기소가 됐는데, 제가 듣기로는 본인은 5천만 원을 김모 씨 사고라도 받은 사실 자체가 없으니까 윤관석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사실 자체도 성립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송영길이 안다고 보고했다는 말 사실 자체도 성립할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린 것처럼 저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민주당을 탈당해서 이렇게 와서 있고, 법적으로는
이 검찰의 별건 수사, 불법 수사에 대해서 모든 힘을 다해 싸워나가겠습니다. 검찰은 수수한 의원 20명을 특정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말씀은 지금까지 계속 한 달 전부터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 일정 담당 비서가 저희 일정의 외통위원장 소회의실에서 의원들 조참 모임한 명단을 가지고 특정했다 그러는 건데 그것은 황당한 말인 것이 선거 때 후보자가 모든 국회의원들을 만나러 다닙니다. 아침마다. 국회의원들이 바쁘기 때문에 조참 모임을 다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홍영표, 우원식 의원 다 그렇게 조참 모임을 해서 의원들과 티타임을 합니다. 그게 뭐 이게 무슨 금품 수수의 증거가 될 것이며 그런 공개적 장소에서 금품을 전달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한동훈 장관의 표현에 따르면 마치 무슨 매표 행위를 한 것처럼 이렇게 매도를 했는데 저를 지지한 의원들한테 만약에 이거는 가사 그러지도 않았겠지만 봉투가 전달됐다 그래서 그게 매수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오히려 저를 지지했던 국회의원들은 이성만 의원이 저한테 300만 원을 공식 후원 계좌에 후원금을 냈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자세한 명단은 제가 봐야 알겠지만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대부분 저를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이 저한테 후원금을 냈습니다. 현행 공선법상 당대표 출마자는 1억 5천만 원까지 공식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에 따라 공식 후원금을 낸 국회의원들이 돈을 받는다는 것은 자기 모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넉사연 자금으로 경선 캠프 여론조사 컨설팅 대납한 사실은 모르셨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사실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발에 집중하고 저에 관한 문제는 저는 이제 다시 한번 이 검찰이 저를 빨리 소환해서 빨리 마무리할 것을 촉구하는데 저를 소환하면 그때 와서 언론 여러분께 자세하게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시죠.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힘내라 송영길! 믿는다 송영길! 송영길 화이팅! 올바른 뒤에 송영길! 힘내십시오! 송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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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시기 바랍니다. 힘내라 송영길! 힘내라 송영길! 저희 정문 앞에까지는 갑니다. 송영길! 이기는 길 송영길! 이기는 길 송영길! 이기는 길 송영길! 이기는 길 송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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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도 쪽으로. 네, 지난번에 했던 송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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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송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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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엊그저께 최은순 씨 법정 구속 사건이 발생이 돼서 1심 때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항소심이 있다 그러니까 뭐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물론 대법원 상고심을 남겨두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이 사실관계는 항소심에서 확정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원이 자기 장모가 사문서를 위조고 행사해서 사실상 소송 사기를 한 거잖아요. 이 검사들이 봐줘서 약한 범죄로 기소를 한 건데, 그러면 법조인 출신이고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하더니 뭐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사건이 났을 때는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더니 역시 김건희의 그 권력과 최은순의 권력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저는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선거운동하다가 인대가 끊어진 이 발목이 아직도 확실히 잘 안 낫네요. 그래서 계속 다시 도지고 그래서 지금 도수치료를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약간 좀 걸음걸이가 불편했습니다. 다리 좀 불편하시니까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뭐 또 민주당의 개혁을 위해서 한마디 좀 쓴소리 좀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저는 일제시대 때 이광수, 최nom선 이런 사람들의 뭐 민족 자치론, 민족 개조론을 보면서 그 강도와 같은 일제와 온몸을 동해서 싸워야 되는데 민족 개조론 이야기면서 우리 내부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 봤을 때 사실 그게 과연 국민적으로 맞는 것일까? 우리가 일제시대로 한다면 모든 힘을 모아서 일제와 싸우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내부에 우리 스스로의 반성하고 개혁할 점도 물론 있겠지만 그거는 그 과정에서 해야 되는 게 1순위는 일제와 싸워서 독립을 쟁취하는 일에 온 힘을 모으는 거라고 봅니다. 지금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민생이 무너지고 국가의 주권이 무너져서 한반도가 정말 전쟁 위기로 갈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에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게 개혁이라는 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 불체포 특권의 포기가 나는 항복문서라 이런 표현을 썼는데 헌법이 보호하는 권리는 마음대로 포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국민이 헌법으로 부여한 권한인데 그걸 왜 자기가 마음대로 포기합니까? 포기하는 것은 직무유기다 오히려. 이거를 우리가 헌법에서 물론 이 특권과 기본권은 다르지만 헌법의 기본권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생명권이 있는데 생명권을 내 생명인데 내가 포기한다. 그럼 자살행위가 허용됩니까? 뭐 내 아이니까 내가 낙태한 그것도 일정 기간이 아니면 안 되게 돼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불체포 특권이라는 것은 대통령에 부여된 불소추 특권과 유사한 특권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저는 지금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자는 것은 지난번 대장동 관련해 이재명 후보를 체포영장 하니까 부결시켰는데 그 행위가 마치 우리가 검찰의 정치적 탄압에 대해서 국회와 야당 대표를 지키기 위한 표결이 아니라 오히려 무슨 비리행위를 감싼한 방탄 국회였다는 것을 스스로 자백하는 모순에 빠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때도 일부 의원들은 뭐 사실상 30여 명의 반란표가 있어서 거의 잘못하면 통과될 뻔 했었잖아요. 그걸 보고도 저는 프랑스에서 그걸 보고 정말 분노를 금할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게 같은 당을 하면서 생각이 친명이든 빈명이든 저는 계파의 분쟁이 있더라도 외부에 일이 벌어지면 하나로 단합되는 게 우리 김대중 대통령부터 민주당의 사실 전통입니다. 근데 이 전통이 지난 대선 때부터 이상하게 이게 깨져가지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 민주당의 그런 안 좋은 행태가 드러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저는 일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 의원들 30몇 분이 포기 선언을 했는데 그분들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검사의 탄핵소추에 서명했는지 한번
밝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건희 도로 양평고속도로 게이트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 말씀 해줄 수 있을까요? 그건 100마디 뭐 일타 강사 나와서 뭐 저렇게 할 게 아니라 그냥 국정조사하고 특검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거 쓸데없는 소리 할 필요 없어요. 뭐 원희룡 무슨 뭐 아니 그리고 야당이 뭐 민주당이 요청해 언제부터 민주당 요청을 이렇게 잘 들어줬습니까? 그러니까요. 민주당이 뭐 단서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말 가지고 마치 범죄자들이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배역을 써가지고 자기 범죄를 은폐하려는 것처럼 무슨 용역회사 무슨 동해 뭐예요? 무슨 엔진 경동 엔지니어링 뭐 경동 보일러도 아니고 무슨 뭐 엔지니어링 자기들이 뭐 민간업체 요청에 따라 국토부가 1조 7천억의 국책 사업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보더라도 그 양념질 한 게 아니에요. 아니 사전에 그러한 쪽으로 용역을 부탁해서 그 용역해서 그거를 알리바이 핑계로 삼아서 하려고 다 준비가 돼 있었던 거고. 이거 문재인 정부 됐다는 게 황당한 게 아니 인수위가 실제 권력이었지. 인수위 때 청와대도 가서 청와대 내놓으라고 막 싸웠던 사람들이 맞습니다. 무슨 문재인 정부 핑계를 드냐고. 조선일보는 정말 눈물겨울 정도로 막 김건희 옹호를 하고 있는데 김건희 로펌에서 무슨 변론 요지서 같아요. 조선일보가 과연 김건희 여사로부터 변호사 선임을 해서 돈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뭘 그렇게 열심히 그 교원 영색으로 그걸 옹호하는지 모르겠고 사법고시 수석을 했다는 원희룡 의원이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고 그런지 자기가 봐도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일타 강사를 자임해서 했는데 그 강의로 수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별로 재미가 없는 강의여가지고. 지금 추미애 전 대표도 비슷하게 일단은 여당과 싸워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추미애 대표님하고 같이 만나서 같이 연대해서 싸울 생각 있으십니까? 다 보이지 않게 밖에서 싸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아무래도 추미애 장관께서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내부 상황을 소상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밝혀주는 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좀 해서 생생한 민낯.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어저께 내부자들 영화를 다시 한번 제가 봤습니다. 그 이병헌하고 조승우와 뭐십니까? 백윤식이 그 삼자 간의 그 생생한 내부자의 그 모습이 현실은 그 상상 이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민 장관 오늘 네. 시에 네. 판결이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저는 상식적인 그 재판 과정이라면 당연히 탄핵 인용이 될 걸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만 이 윤석열 검찰 정권이 워낙 이 대법원 헌재까지도 다 이렇게 검사들의 권력으로 영향을 미치고 특히 이상민 장관이 판사 출신이다 보니까 이 법조 카르텔 지금 이권 카르텔 없애자 그러지만 가장 강력한 카르텔이 지금 우리나라의 법조도 아니고 특수부 법조 카르텔과 이 윤석열 처가 카르텔이 가장 강력한 카르텔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만약 헌재가 이상민을 인용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 책임 정치는 실종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재판이라는 것은 대법원과 달리 정치적 사법기관입니다. 그 말은 단순히 법률 위반 국구만을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사회 전체적인 평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정치적 사법기관이 헌법재판소이기 때문에 국민 통합을 위해서도 161명, 159명 사망에 2분 자살한 분까지 161분이 그 젊은이가 이 사망한 사건을 애매한 경찰들한테만 책임을 넘기고 주무장관이 책임을 안 지고 그 해임조차도 못 한다는 것은 나는 우리나라의 책임 정치의 실종이라 보여지고 만약에 헌재가 6명이 찬성해야 9분 중에 6분이 찬성해야 탄핵이 인용되는데 만약에 한 4분이나 5명이 찬성해서 탄핵이 부결된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부결시키면 윤석열 정권의 더 큰 악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표님 주변에 우리 국회의원님들은 안 계시지만 많은 깨어있는 시민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화이팅! 힘내라 송은길!
힘내십시오. 용기리볼 화이팅! 예, 강한 웃음의 소원 기대하겠습니다. 송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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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포항에서 봅시다. 시청자분들 송영길 전 대표께 꼭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네, 저는 질문했어요. 우리 시청자분들 의견 남겨주시면은 제가 잘 선별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앞에 계세요. 잘 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산 좀 내려주세요. 우산 좀 내려주세요. 송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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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기자요. 예. 반갑습니다. 송영길 대표 보셨는데 꼭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송영길 대표는 네. 그 민주당이 본복이에요. 민주당이 한번 좀 많이 보면 좋겠어요. 네, 송영길 대표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네. 송영길 전 대표님이 싸우는 네. 이런 방식을 좀 잘 좀 봤으면 좋겠다, 민주당이. 그리고 송영길 대표는 진짜 민주당을 지지하고 민주당을 옹호하는 그런 분이잖아요. 예. 힘내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 여기에 지지자들이 많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이제 내가 볼 때 내가 요 추적입니다. 예. 1타 강사, 사기 1타 강사 원희룡이가 예. 사기 1타 강사입니다. 저 새끼도 오늘 아침에도 걸어오는 거 보니까 오늘 송영길 전 대표님 기자회견, 고발 기자회견 오셨는데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누구신지. 저는 태극기 집회 시작한 사람이고 맞아. 태극기 촛불과 같이 대한민국의 진실과 정의, 인권, 자유, 안보가 튼튼하자는데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길은 좀 틀려요. 그 태극기 집회를 만드신 분인데 어떻게 오늘 그 촛불하고 같이 이제 요즘 정의 진실 구현 운동을 같이 하잖아요. 송영길 전 대표 송영길 전 대표하고 지난번 연설을 같이 했잖아. 난 촌선수도 하고. 그 김건희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에 대해서 양평 고속도로는 보시는지 그거는 우파 쪽에서 초안이 바뀌어줄 수 없는 10개 변수가 있다면은 9개 변수가 초안이 합리적이에요. 민주적이기도 하고 전통적으로 10몇 년 해왔는 노선이기도 하고 지역 10개 면의 양평군 중에 10개 면의 이익을 대변하기도 하고 원래 두물머리나 양수리의 쪽으로 그게 가가지고 속초 쪽으로 빠지는 길로 보면은 일직선이에요. 김건희 안은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지도로 보나 세우는 다리나 터널 보나 다 비경제적인데 오늘도 조선일보는 전문가들이 그 김건희 라인, 김건희 로드가 더 좋다고 조선일보 오늘도 프로파간다. 그런데 오늘 송영길 의원한테 왜 투쟁 전문 더불어민주당이 이 모양 이 꼴이냐, 왜 조선일보에 대해서 저렇게 거짓말을 하는데 한 번 싸우지 않느냐, 내가 그 질문하려고 질문 안 했는데 오늘 이 방송에서 내가 얘기하게 했는데 우파 선생님이 보시기에도 이거는 특혜가 확실하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거는 10개 중에 9개 변수가 100%는 이 세상에 없으니까 90%는 원안이 옳고 처음부터 원희룡이는 이 사기를 친 거예요. 그리고 짜고 친 사기예요. 그 아마 양념질 이 완전히 그 초치를 양념질은 경동 엔지니어링에 양념질 해가지고 처음에 더불어민주당이 바꾸려고 했잖아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경동 엔지니어링을 끌고 가지고 그 사람 전문가가 이 아닌 김건희에 있는 땅 쪽으로 틀어야 된다고 전문가를 이건데 추적입니다. 뭐 매수라는 단어 쓰지 않겠어. 양념질이 된 거예요. 양념질. 지금도 그걸 아직도 풀지 못하고 조선일보에서 전문가가 보니까 굽어진 길, 국민의 휘임당. 저 새끼들이 길을 휘는 당인데 보수 세력이 봤을 때는 보수가 아니잖아. 보수라는 것은 나름대로 신뢰가 있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특히 원칙이 있으면 원칙을 지키는 게 보수 고수 아니야. 근데 이걸 완전히 허무는 게 윤석열이거든. 전
절대로 보수 세력도 아니고 저거는 사실 진보 세력도 아니고 저거는 민주 세력도 아니고 저거는 안보 세력도 아니고 저거는 그냥 망국파예요. 그래서 촛불과 태극기가 같이 돼가지고 맞아요. 태극기 촛불 집회 때 항상 나는 항상 만나 뵙습니다. 아니 내가 시작한 사람인데 내가 원래 나대는 거 싫어해가지고 지금 거기에서 메인 연사가 아닐 뿐이지 그 변희재 대표 시작한 사람이야. 이렇게 마지막으로 오늘 고발 기자회견 해주신 송영길 전 대표께 송영길 대표는 옛날에 송영길 대표가 내게 고소고발을 한 사람이야. 그래서 타협해가 끝냈지만은 내하고 개인적으로 좋지 않지만 오늘 같은 기자회견은 굉장히 공정하고 자기가 하는 내로남불 선거법 위반 사기치는 거 저 사기잖아. 그거는 이재명은 지금 선거법 때 누구를 아느냐 모르느냐 그거 하나 모른다고 지금 선거법 재판 받고 있잖아. 듣는 게 아니야 모르냐. 자기는 막 내놓고 야 우리가 봐도 저거는 최은순 씨가 남을 사기치고 서로를 위조했고 피해를 끼쳤고 그거 다 알면서 서울중앙지검장하고 검찰총장 한 놈이 그거를 최은순 씨는 사기를 당했다. 15년장 피해를 입었다. 여러분 그거 사람 새끼가 아니야. 저거 사람 새끼가 아니야. 요 좌파든 우파든 태극기든 촛불이든 저 윤석열이가 사람이 아니라서 투쟁한다는 거 저 더불어민주당에서 투쟁 능력 꽝 조선일보 공격 못하고 하는 거 이거 범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범죄인데 그 범죄를 극복한 사람이 송영길 대표야.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아니지만 앞으로 많이 클 거예요. 왜냐하면 바른 말 하면 크지.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세요.